자, 첫 번째 강사는요. B&K 벤처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의 김용환 제너럴 매니저께서 20분간 강의를 해 주실 텐데 How venture capitals view biohealth startups from the perspective of bank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corporate venture capital 이라는 주제로 VC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을 어떻게 보는지 VC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환 제너럴 매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B&K 벤처 투자의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사분들이랑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강연을 예전에 한번 강남원 쪽에 있는 이제 피부과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개인 투자를 어떻게 해서 조금 바이오나 아니면 스타트업들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강연이 요청이 있었고, 이번엔 좀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은 짧은 시간이고 또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좀 가볍지만 어떻게 보면 좀 한번 듣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조금은 담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제 소개를 좀 많이 드린 것만으로도 한 10분, 20분 동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 스타트업계에 와서 일을 한 지가 지금 한 11년 정도 되고, 투자업을 지금 한 1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VC, CVC, AC, LP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조금은 좀 병원이니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병원 경영도 해보고 간호사도 해보고 의사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업에 있어서의 다양한 롤들을 다 해보면서 한 11년 정도 이 스타트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좀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는 심사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B&K 그린바이오 펀드의 대펀을 맡으면서 동시에 최근에 전자약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폐기물을 가지고 하는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등 제가 이제 VC에서 한 20개 넘는 투자를 했었고, 최근에 뭐 바이오 기업인 아스트로젠을 포함해서 조금 이제 관련해서 한 70억 정도 이제 익싯을 해 나가고 있는 투자 심사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VC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벤처 투자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좀 더 Q&A 시간에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론으로 넘어가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과연 VC와 CVC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C는 벤처 캐피탈을 말합니다. 그 CVC는 알고 계시는 뭐 삼성이라든지 롯데 아니면 뭐 GS 이렇게 대기업들에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에서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CVC라고 합니다. 사실 BVC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좀 만들어 본 용어로는 이래 뭐 국민은행, KB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B&K 벤처 투자처럼 금융지주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BVC라고 이제 제가 한번 칭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왜 하나는 휴대폰, 하나는 이제 편지로 표현이 됐냐면, VC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투자를 할 때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만 CVC들은 조금은 다릅니다. 투자적 관점과 전략적인 협업, 그 다음에 본인들의 니즈가 더해지기 때문에 조금은 감성의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편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왜 BVC에는 하트가 붙어 있느냐? 은행권은 사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벤처 투자를 통해서. 이미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은 투자와 다르게 약간의 어떤 사회공헌 아니면 정부의 시책에 맞는 어떤 이러한 약간의 하트 표시, 좀 더 감성의 영역을 담고 있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 조금은 어떠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강조를 해서 이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VC는 재무적인 투자,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로서 돈을 넣고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CBC 또는 BVC의 경우는 전략적 목적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와 다르게 이제 조금은 상황적인 접근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VC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목적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지 상황에 따르게 접근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의 VC 투자 트렌드를 조금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사실 이게 왜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왜 비만 치료제로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펩트론이라든지 뭐 G2G 바이오라든지 어떻게 보면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어떻게 보면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아마 피부과에 가면은 많이 시술을 받고 있는 뭐 리쥬란이라든지 리토라든지 이런 좀 에스테틱 계열의 원료 소재들에 좀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AI 기술입니다. 뭐 AI is everywhere이라고 저희끼리 하는데 모든 스타트업 그리고 모든 정말 어떠한 기술을 안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조차도 우리는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AI 기술은 최근에 가장 큰 투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뷰티 투자입니다. 뭐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K 관련된 소재를 시작으로 해서 뭐 아마 한국에서 유명하기보다는 조선미녀라든지 아누아라든지 이렇게 해외에서 좀 더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시총이 뭐 APR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보다 훨씬 높은 시총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서 VC들의 뷰티 관련된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 이전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포커싱에 맞춰서 이 기술이 얼마나 향후에 시장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기술이 있다라고 해도 그게 당장 사업성이 되지 않고 돈을 벌 수 없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유는 한국 거래소에서도 바이오 기업조차도 돈을 벌고 사업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결국은 기술보다는 사업을 잘하는 기업에 포커싱을 하자. 결국은 이들이 단기적으로 어떠한 재무 건전성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인 꿈을 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심사의 기준이 된 영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는데 어느 순간 돈을 벌지 않는 기업들도 상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안 벌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 상장 시장에 이제 냅두게 되면서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2025년의 투자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매출을 내고 있을지에 대한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고 기술입니다. 뭐 2025년 그리고 2026년의 좀 투자의 전망과 대상에 대해 조금의 설명을 더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전에 아모레퍼시픽 CBC 아모레퍼시픽에서 하는 VC에서 한 3년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연구소와 어떻게 보면 연구소도 돌아다니고 뷰티 브랜드도 만나면서 이러한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면 과연 피부가 좋아질까요?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품을 발라서 피부가 좋아지면 그건 연고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만약에 그게 건강이 좋아지면 그건 약이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티 제품을 사고 의료기기도 사고 건강기능식품에 많은 것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이과와 뭐 MBTI로 치면은 T에 가까운 성향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를 할 때 기술적인 검증, 기술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 말이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연구에서 해야 될 일이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실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 보다는 꿈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VC가 투자해야 되는 거는 한 90%의 사실과 10% 정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이 10%에 베팅하는 거다라는 제 스스로의 말을 하는데, 조금은 향후에 이렇게 조금은 더 꿈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 꿈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들에 조금은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업성이 나오고 그래야만 상장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밸류의 상승의 가치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주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VC에서 보고 있는 바이오와 헬스케어에 대한 좀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이전에 VC들이 뭐 아마 벤처 투자 붐 뭐 해서 아마 플랫폼 기업들, IT 기업들이 갔었고, 이러한 비슷한 추세에 맞춰서 바이오 기업들도 이 추세에 맞춰서 사실 많은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1세대 바이오 기업들 중에 상장을 하지 못한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들 신약을 이제 타겟해서 레드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길을 갔지만 아직도 상장의 문턱에 걸려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하면은 VC 입장에서는 이거는 돈이 정말 많이 드는 비즈니스야.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 오히려 지금에서야 1세대 바이오에 투자를 다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여기는 연구를 많이 했잖아. 이미 돈도 많이 넣었잖아. 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들면서 결국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조금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꿈이라고 하는 게 더해집니다. 이런 쪽으로 좀 세상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이 일어날지 않을까? 근데 이런 쪽에는 기술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노화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곳들에서 항노화 관련된 화장품 아니면은 뭐 에스테틱 계열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 VC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시장성이 있을 수 있어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예, VC 심사역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근데 바이오 너무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 근데 왜 내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걸 연구하게끔 해줘야 되지? 우리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늘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의 인식상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당장에 돈을 벌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단기간 내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 조금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안 들지만 사업성을 하면서 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제 여는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기술에 대한 연구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바이오 기업들은 투자를 둘 때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확보했다. 투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당장적으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바이오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면서 이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 외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라이센싱 아웃을 간단하게 하면서 캐시카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을 하겠다. 연구가 아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AI를 활용을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에 노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기술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도 이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해 나가고 있다라고 해야 결국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펀드들의 대상이 되면서 투자의 검토의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우리가 부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 신약 레드바이오보다는 그린, 화이트와 같은 좀 구체적인 바이오 영역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라에서 관련된 부분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꼭 이 부분을 하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좀 부족한 쪽으로 정부 예산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레드 있지만 이러한 그린이나 화이트에서도 우리의 시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두게 되는 것이 조금은 투자자들에 있어서 확장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조심스러운 조언이기는 한데 제가 어제도 이제 어디 실험실 창업 관련된 컨퍼런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셨을 때 참 교수님들이 너무 아쉬운 것도 많지만 이게 사업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교수님들이 조금 사업을 하는 전문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을 해서 사업은 이쪽이 좀 담당을 하고 나는 연구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투자자와의 소통,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최근에 조금은 더 유리하고 팀 구성에 있어서 강점으로 보이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과 이걸로 돈을 버는 거는 조금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드렸던 것처럼 내가 과연 화장품을 약이라고 속이고 팔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내년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투자의 대상으로서 각광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마 창업을 생각하거나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은 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팁을 참고를 하시면은 좀 더 투자 유치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언제든 창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벤처 투자 시장 그리고 또 개인 투자를 통한 어떤 조금의 절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질문을 받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용환 매니저분 깔끔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네, 김용환 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 임팩트 있게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해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25년에는 이제 25년은 거의 끝났으니까 트렌드가 뭐 비만 치료제나 AI 기술, 뷰티에 집중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2026년 또는 향후 5년에 트렌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향후에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바이오적으로는 이런 노화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항노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원료 소재나 아니면 의료기기를 통해서 뭐 홈디바이스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인건비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최근에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이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의료 현장에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로봇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술들을 가능하게끔 하고 비용을 사실 절약해 준다는 관점에서 AI 기술 이렇게가 아마 최근에 계속 각광받는 이유일 거면서 투자에 있어서 큰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건기식이나 뷰티 제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뷰티 화장품이 피부의 건강을 더 좋게 할 경우에는 연고이고 그다음에 건기식이 건강을 더 개선시킨다면 그 약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바이오 업계에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제 소견은 허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기껏 열심히 연구를 해서 뭔가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그 프로덕트를 만든다 손 치더라도 허가 기간, 특히 우리나라가 심각한데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정말 좀 고차원적인 그런 개발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이런 컨퍼런스나 여러 군데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뭐 정부에 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통하는 그런 데 가시면 반드시 그런 부분을 읍소해 주시고 저희 바이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실용화,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 어떤 뭐 부연 설명드리면 왜 피부를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은 쉽게 인가받아서 팔리고 캐시카우가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으로 피부를 좋게 하는 피부약은 허가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실컷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이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효과적인 피부약을 만들고자 했으나 너무나 개발 비용도 많이 들고 규제기관이 규제 일변도로 대응을 하니까 그게 살짝 사로 가가지고 정도가 아니고 사도로 가서 이제 화장품도 만들고 마찬가지죠. 뭐 건강을 향상시키는 약을 개발해가지고 제대로 사회에 포지티브한 면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라. 만명 먹여도 한 명의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된다 등등 온갖 규제를 들이밀면서 식약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다가 망하니까 그냥 슬슬슬 해가지고 효과가 검증이 안 된 건강보조식품 이런 걸로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지금 VC들이 피부약보다는 화장품, 약보다는 건기식에 투자를 하는데 뭐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국 국가적 낭비거든요. 한약, 건기식 요거 다 통합해가지고 국민 계도를 통해서 못 쓰게 하고 그다음 그 비용을 전부 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넣어가지고 훨씬 더 하이 퀄리티의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산업에 지금 종사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혁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혁명을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사회에서 그러다가 또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니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여튼 근본은 그렇게 사입이 지금 제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또 VC들이 그런데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는 아까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기술보다는 꿈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 꿈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은 허황된 꿈이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 약값을 지불하고 화장품 값을 지불하고 하는 게 지금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돈이 돌아가니까 VC들조차도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일종의 악순환이죠.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하나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대부분 뭐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 바이오에도 컬러가 있다든지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자세히 이게 딱 학문적으로 해서 어떻게 구별이 돼 있진 않은데 이러한 거를 나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레드 바이오는 좀 더 신약, 그리고 그린 바이오는 조금 더 농업이라든지 이런 종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뭐 좀 그린 바이오, 그 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조금은 어떻게 보면 화장품, 실생활 의약 외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화이트 바이오, 뭐 그리고 따르게는 또 뭐 블랙 바이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한다라는 건 정부에서 또 나눠서 뭐 예를 들어 바이오에 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그린 바이오를 좀 더 육성을 한다든지 뭐 산업부나 이런 데서는 뷰티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화이트라든지 그럼 보건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신약에 대한
주권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레드바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라든지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 구분들을 나눠둔 거라고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용환 제너럴 매니저께서 정말 많은 교훈적인 코멘트를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4가지 철칙을 반드시 명심하라. 그래서 사업은 연구와 다르다. 연구하던 연구자든 교수가 창업을 하겠지만 이때부터는 창업한 이후부터는 사업가로 변신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과학자들은 레드 바이오가 주축이고 그린은 인정하지만 화이트 바이오는 사입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캐시카우가 있어야지 회사가 서스테이너블하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인 자나깨나 AI지 않습니까? 국민학생부터 90세 노인까지 전부 다 화두가 AI인데 정말 지겹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아주 소소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무시합니다. 저런 걸 뭘 연구를 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 어필하고 팔리고 그다음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핵심 주제는 굉장히 어렵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숨겨놓은 큰 뜻을 펴려면은 이렇게 적당하게 사이비 그런 트렌드에도 쉽게 융합을 해가지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나중에 자기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